꼰대 틀딱 이런 말도 그 윗세대를 좀 안 좋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새는 딸피라 그러잖아요. 딸피.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았던 거고 네네. 다른 시대인들인데 동시대에 살고 있었구나.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나라에 산다, 다른 시대에 산다. 삶의 무기가 되는 넓고 깊은 지식 위즈덤 칼리제 한상우 PD입니다. 지난 편에 혐오와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대 구분을 어떻게 짓는가까지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요즘에 직장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회식할 때 왜 막내가 고기 굽냐, 부동산으로 꿀빤 세대, 뭐 대학만 나오면 그냥 대기업 들어가던 세대, 이런 식으로 사회적 문제까지, 일상적인 문제부터 사회적 문제까지 두고 기성세대를 향한 참 볼멘 소리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런 세대 간 갈등이 왜 생기는지 좀 알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통합을 이루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의 저자, LG경영연구원의 고승현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25년 이상 네. 정치학 그리고 어쩌다 보니 경영학까지 같이 공부를 해서 네. 이렇게 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정치 행태 쪽을 많이 봐서 통계 모델링을 하다 보면 막 변수를 뜯어봐야 되고 구조화된 설문을 보다 보니까 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세대 갈등의 특성과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회식하시죠? 네, 하죠. 네, 회식할 때 고기를 누가 구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첫째, 네. 제 지론입니다. 웬만하면 고기 굽는 집에서 회식을 하지 말자. 두 번째, 네. 모두가 고기를 먹고 싶다면 직원이 구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핫땡 돼지 같은 곳을 잡자. 이게 답변이고요. 저는 막내가 구워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네. 네, 그러면 누가 구울 거냐에 문제가 남는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고기 굽는 곳을 가지 말자. 가더라도 그 서비스료를 더 지불하고 네. 구워주는 곳을 가자. 모든 네. 문제가 해결이 된다. 어차피 버퍼로 먹을 거. 모두가 편해지는 방법이 네.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네. 핫땡 돼지류가 탄생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새 기성세대, 특히 이 MZ세대에서 나오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들이 좀 되게 강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동산으로 꿀빤 세대, 이런 사회적 문제까지도 막 얘기를 하고, 저희 부모님이 기성세대잖아요. 그 부모님을 제외하고 기성세대는 다 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은.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근데 그거는 인류의 유구한 전통입니다. 예전에 막 보대 그런 그러니까 문건에서 원래 기성세대는 젊은 애들 싸가지 없다고 하는 거고 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 저 꼰대들 진짜 짜증난다고 하는 게 원래 네. 인류 종특이에요. 종특. 그거는 괜찮은데 저는 각자의 어려움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일부에서도 제가 마지막에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세대 차이를 넘어섰던 시대 차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네. 시대 충돌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근데 뭐 인류 역사의 유구한 전통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뭔가 더 혐오로 가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PD님이 그걸 짚어주신 거고, 일단 시대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좀 어려운 개념을 던질 건데요. 네. 이게 동시대 동시기에 존재하기 어려운 것들이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함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게 동시대에는 원래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네. 동시대에 존재한다. 그게 지금 한국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딱 거죠? 있다는 거죠. 이게 네. 19세기 독일을 설명하는 건데 네. 지금의 딱 현재 한국을 설명. 그래서 이거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네. 이 비동성의 동시성의 책을 아예 쓰셨어요. 그러면서 네. 이 후발 산업국가이면서 선진국에 진입한 성공한 첨단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을 놓고 네. 전근대, 근대, 탈근대라는 비동시적 역사의 시간이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개념을 딱 차용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럼 전근대적인 게 뭐냐면 근대 국가를 막 만든 이래봤자 100년이 아니에요. 70 몇 년 전이에요. 그죠. 막 독립 직후에 나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여전히 살아 계세요. 90세 장수하시면서 네네네. 건강히 살아 계시고 건강히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거쳐서 막 이제 중진국으로 가면서 막 근대화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네. 이분들,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 진입을 했고 탈근대적인 것도 막 같이 나타나는 전근대적 사고가 있어요. 네. 80대, 90대 분들, 70대 분들 다 있어요. 60대까지도 한 70대까지 있다 칩시다. 근대적 사고, 그러니까 뭐 민주화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산업화해야 되고, 네. 이 굉장히 근대적 사고거든요.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탈근대적 사고, 됐어 세상 망했어. 됐고 우리가 좀 재밌게 살, 이게 탈근대적 사고인데 일종의 좀 탈물질주의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같은 나라 같은 시간에 살고 있는 신기한 나라. 왜?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뭐 미국도 비슷한데 200년 300년 걸쳐 쫙 일어난 일이 70 몇 년 만에 딱 일어났기 때문에 이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세대론하고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거를 그 코호트 효과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같이 한 이것이 그 세대의 특성을 상당히 규정을 한다. 가치관을 형성한다라는 건데 네. 이거를 긴 타임 프레임으로 하나 더 잡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네. 더 긴 시간 동안 체득되는 문화와 관습으로 이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근대, 근대, 탈근대적 속성을 네. 그다음에 후진국, 최악의 빈곤국부터 중진국, 선진국 이후를 이 각각의 다른 시대를 살았던 상황에서는 좀 더 긴 타임 프레임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저는 그걸 동시대 효과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정식 학술 용어는 아닌데 네네. 좀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산업화 민주화는 시차는 있는데 각각 작동을 하지만 상당히 중첩돼서 진행이 됐어요. 우리는 80년대에도 민주화운동 됐지만 계속 산업화도 예. 진행하면서 계속 발전시켜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벌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킨 거는 2000년대 이후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선진국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재벌도 상당히 이제 옛날에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는 대기업이 된 거죠 이제. 네네. 글로벌 탑들이 막 되고 하니까. 근데 각 세대가 가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산업화사, 뭐 민주화 세대다, 뭐 86세대다 이게 이념, 뭐 정치성, 가치관 이런 거 말고 네.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의식, 요 가치관은 동시대인으로서 유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호트 효과라는 게 사실 동년배 효과라는 말이랑 같아가지고 동시대 연령 집단 효과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같은 말이냐 싶은데 저는 약간 자기적으로 좀 긴 타임 프레임에 문화와 관습을 같이 체득한 세대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시대를 살면서 어떤 문화와 관습을 공유했는가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화 세대랑 86세대를 봅시다. 네. 좀 X세대가 현재 개꼰대면 개꼰대 오브 더 개꼰대라고 치면 꼰대 할아버지죠. 예, 꼰대 조상님들을 네. 보면 이제 현 시점에서 네. 이 산업화 86세대는 상극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서로 가치관이 완전히 아니에요. 동시대 효과 측면으로 보면은 매우 유사합니다. 집단주의를 관통을 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국가의 경제 발전이냐 민주화 정치 발전이냐 지향점의 차이는 있었는데 중심에 국가와 민족이 있어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네.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단결, 충성 매우 강조합니다. 사실상 강요인데 어쨌든 또 이분들은 대부분 수긍했어요. 그거에. 네. 그러니까 이 후진국에서 경제를 이렇게 막 밤새 막 그 바이오 야근 문화가 왜 생긴 거냐면 시차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실은. 아 글로벌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바이오가 수출해야 받았는지 되니까. 아직 확인하고 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최악의 빈곤국에서 탈피해서 경제 발전을 네. 이뤄야 했고 네. 그걸 산업화 세대 중심으로 해냈고 네. 군부 독재 막 탄압하는데 민주화 이뤄내야 했고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이 굉장히 어려운 걸 하려면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해요. 다. 네. 그게 기업이었든 뭐 민주화 운동의 조직이었든 뭐든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조직의 헌신 나를 한번 갈아 넣어야 되고 막 네. 너무 당연해. 다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두 세대 사이를 집단주의 문화 관통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납득이 되실 겁니다. 보시는 네. 분들도. 그리고 이 발전이라는 게 결국 이들에게 집단과 발전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이걸 관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치관 조사를 하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아 그 세대 두 세대를요. 이 세대가 집단이 중요하다, 충성 뭐 이런 거, 아. 그다음에 발전 막 이런 게 굉장히 그런 거에 강하게 결속이 돼요. 네. 뭐가 됐든 간에 그 행동의 원리 원칙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문화와 관습이 네.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사회문화와 관련하면 무조건 똑같이 나옵니다, 둘은 거의. 그래서 상극이 아니에요, 절대. 네. 근데 오히려 X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 깨져요. 아.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로 나오니까 저도 신기했는데 네네. 내가 숨기고 살지만 나도 참 그렇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나이가 꽤 들었거든요, X가. 그런데도 굉장히 86하고 X가 사실 상극이에요. 아 집단주의가 강했던 86세대. 예. 근데 물론 많은 지금 조직에 남아있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개꼰대들은 거기에 동화된 사람 많아요. 인정합니다.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영구직이니까 좀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 저희 조직 문화가 좀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이런 류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강해서 네. 그 뭐 개인주의 가치는 굉장히 강해 나타나요. 그 일부에서 말씀드린 조직에 대한 충성 강요는, 근데 이거는 그냥 전체 그 세대에 물은 거거든요. 네. 샘플링해서 조직에 대한 충성 강요는 꼰대질인가 맞다고 대답한 비율이 거의 가장 높게 나오는 게 당시 한 4, 5년 전 40대였으니까 지금 네. X를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요. 하여튼 굉장히 저도 깨달은 바가 컸어요. 그 가치관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한 꽤 오래전에 한 건데, 그거에다가 5년, 6년을 더해 보면 지금 네. 이제 연령 효과를 좀 먹는다. 연령 효과를 먹는다 그래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에 맞는 약간의 가치관 변화 생기기 때문에 그 연령 효과를 먹는다라고 우리는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산업화 세대 86세대는 정치 경제 영역 양쪽에서 후진국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화두를 거의 시대 정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시절 공유를 같이 했어요. 지금의 머리로는 한국이 선진국에서 사실 알고는 있어요. 네. 근데 몸이 몰라 이걸. 무의식 중에는 자꾸 글로벌 기업의 선진 사례 벤치마킹 하자 그러고 자신들이 이런 조직 보고서 받아볼 때 네. 어쨌든 선진국 사례가 있어야 돼. 우리도 선진국인데 어쨌든 선진국 사례가 있어야 되고 마음을 놔요. 이래요. 네.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사의 발전에 조직의 발전에서 헌신할 생각이 만약에 없는 Z 밀레니얼도 어떻게 줄 수가 있지?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발전주의 세대라고 명명을 합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합쳐서. 그다음에 X랑 어디랑 되게 가치관이 비슷하게 나타나면 밀레니얼 중에 전반부, 그러니까 나이 든 밀레니얼하고 30대 초중반 후반 이후, 후반 이후요. 네. 후반 이후랑 X랑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레이존에 같이 있는 거네요. 네, 같이 여기 있어요. 여기 뭐냐면 2020년 총선 직후에 네. 여론조사 아마 정치 관련 조사 뭐 이런 거 통틀어서 우리나라 가장 뛰어난 분이 정한을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네. 글자 자신인데 20대는 확실히 뭔가 다르고 어떤 측면에서는 뭐 60대랑 비슷한 가치관도 막 있다. 20대가. 근데 이분이 데이터만 20몇 년 만진 분이에요. 이런 온갖 가치관 무슨 선거 여론 뭐 다. 근데 30대와 40대는 상당히 동일한 세대처럼 움직이는데 여기다 5년을 딱 더해보면 지금 밀레니얼 후반부랑 X인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식으로 자기도 신기하다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대충 그러면 보면 디지털 이민자 아까 예전에 그 설명했던 툴로 보면 디지털 이민자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을 접한 그 나이대의 시점이 좀 다른데 같은 연도에 접했으나 네. 나이가 달랐던 거죠. 네네. 근데 거의 동시에 그 변화되는 디지털 환경에 안착해서 같은 공간에서 형 언니 동생으로 이제 지낸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인터넷 하위 문화를 만든 특징도 있어요. 요 세대 같이. 그리고 잘 보시면 아까도 일부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X는 일단 IMF라는 사건이 크고 예. 전기 전기 밀레니얼은 양극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문화적 자유 막 개성 표출 매우 중시했던 X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생존이라는 네. 게 화두가 됐던 X가 있고 그런 거 당연히 중시하는데 각자 도생 예. 이게 딱 만나는 두 단어가 중요한 화두가 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율배반적 현실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인터넷 공간은 되게 재밌었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와 했는데 회사 가면은 86꼰대가 그 위에 더 있는 그때는 산업화 꼰대도 엄청 많았으니까 이 새끼들 말이야 젊은 것들이 말이야 막 같이 이제 괴로워하고 저녁에 있는 사람 이러고 부르짖다가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이율배반이 뭘 만드냐면 이율배반은 뭘 만들어요? 문화적 산출을 만듭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모순되잖아요. 모순되면 고민이 생기죠. 고민이 생기면 그건 문화적으로 표출이 보통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문화적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예능이라든가 네. 영화라든가의 전성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헐리우드 키드들이 커서 박찬욱은 조금 더 앞세대지만 그 다음에 뭐 봉준호가 되고 네. 황동혁 감독이 되고 김태호 PD, 나영석 PD, 네. 뭐 김태호 PD 대학 시절 얘기 들어오면은 그때 과방에서 하던 게 무한도전이다. 그냥 그거 그대로 옮겨놨다. 그 X 세대들의 개소리 그 퍼레이드를 네. 그냥 그대로 네. 동시대 연예인들한테 심어서 이거 우리 잘하잖아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X 세대는 그러니까 재밌는 조사가 또 있어요.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같은 사회 조사 기관인데 불공정한 대우에 침묵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경향도가 높게 나오긴 해요. 왜? 나이가 있고 이제 자리가 있고 가정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이직 시도를 하겠느냐를 했을 때 네 답변도 제일 높게 나와요. 하겠다. 네, 신기하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충성도가 생각보다 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충성 강요는 꼰대질인가에 높았던 거랑 맞아 들어가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때가 몸값이 좀 높을 때라서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한 5년 전 조사거든요 제 기억에. 그럼 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전기 밀레니얼하고 X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후기 밀레니얼하고 Z는 제가 볼 땐 좀 붙어요. 가치관 조사를 보면 붙는데 모바일 네이티브적 속성이 강합니다. 강하고 연결된 세상에서 항상 살았어요. 와이파이나 이 데이터로 항상 데이터 비용 내서 그러니까 항상 온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구분도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는 그런 세대고 구별 자체가 없고 이제는 모두가 그렇긴 하지만 이들부터 확실히 개인화된 화면으로만 살아요. 매스미디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각자 다르게 좋아하는 연예인. 그러니까 아이돌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분할하잖아요. 네네네. 모르는 아이돌도 되게 많아요 이제. 수백
아이돌들이 네. 각자의 취향이 쫙 쪼개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소녀시대. 아이돌 1세대는 소녀시대보다 앞선 게 있어요. H.O.T와 SES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네. 잭스키스와 뭐 있습니다. 아, 이게 그죠, 이제 그죠. 아이돌 1세대인데 네. 이때만 해도 양분, 삼자구도 이런 아.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비슷한 비중으로 춘추전국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각자 다르게 좋아하는 연예인, 각자 다르게 보는 유튜브 채널, 각자 선호하는 OTT 드라마, 영화. 근데 이게 보편적 속성까지 가고 있는 거지 다. 이제 다 그렇게 된 거고. 그럼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네네. 산업화 86세대는 발전주의로 묶입니다. 네. 발전주의 세대. 그리고 X와 전기 밀레니얼은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네. 이렇게 중반까지 보면 여기는 이제 자유주의 세대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 이 자유주의는 이제 너무 오해가 많은 개념이어서 네. 조금 설명하면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네. 굉장히 개인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정도로 합시다. 개인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예. 왜냐하면 이게 또 막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 게 자유주의에는 자유지상주의라는 국가는 아무 간섭도 하지 말라는 자유주의도 있고 네네. 아니야 국가가 조금 더 그래도 여러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줘야지 하는 미국식 리버럴 이 자유주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 이 후자 쪽에 가까운 자유주의 개념을 쓰긴 한 건데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써요. 음. 학문적으로는 그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이렇게 나눠서 개념을 쓰거든요. 예. 너무 어렵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께는 문화적 자유주의 플러스 개인주의 정도로 근데 저는 하여튼 자유주의 세대로 명명을 했다. 네. 20대와 한 30대 중반까지를 딱 묶어서 저는 개인화 세대. 네. 완벽하게 개인화된 세상.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 처음 본 어떤 그 나의 서류가 호적이었냐 가족관계 등록 분야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오, 어떤 차이죠? 호적은 네. 위계로 해가지고 내가 자연스럽게 속한 집안이 나오는데 가족의 등록은 나를 중심으로 엮여져 있어요. 아, 그 서류를 떼면서도 한 번도 네. 자세히 본 적은 없어요. 나를 중심으로 관계가 설정이 돼 있어요. 산상우의 부. 호적은 뭐 이렇게, 호주가 있고 거기에 자랑 모로 돼 있어요. 이 가족관계 등록부는 관계로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를 항상 선택해 왔어요. 동창회 나가세요? 잘 안 가죠. 안 가죠. 네. 거의 안 가죠. 네. 동문회 이런 거 안 가죠. 잘. 동문회는 더 안 가죠. 왜냐면 생판 모르는 꼰대가 나오는데 내가 거기는 아예 안 가죠. 안 가요, 안 네. 가잖아요. 네. 옛날에는 약간 그거 나가는 것도 사회생활 의무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대학 가면은 뭐 무슨 고등학교 뭐야 막 총동문회. 뭐 통문에 붙여 있으면 나가서 이렇게 이러고 앉아가지고 1학년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뭔가 사회적 의무를 하는 사회적 생활을 하는 걸로 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죠. 고등학교 뭐 외고 이런 데 말고는 내가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그죠. 그다음에 무슨 뭐 고향 이런 건 더 향후에 이런 건 더 심하죠. 내가 거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난 그냥 태어나 보니 내가 대구 사람, 태어나 보니 광주 사람이었는데 네. 향후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에요. 네. 근데 대학 정도 돼야 내가 선택한 관계죠. 그죠. 예. 그나마. 근데 그것도 또 점수 맞춰가고 또 이래가지고 맞아요. 완벽한 선택이라고 하기도 너무 어려워. 정확하게 하시네요. 완벽한 선택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나마 선택이단데 네네. 지금 우리가 맺는 관계를 다 보세요. 내가 러닝크루에 가입한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맞아요. 내 취향대로. 그다음에 내가 트래블이 어떤 모임에 간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관계 맺음. 소셜미디어의 관계 맺음 다 보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차단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네. 팔로우하고 네네. 그다음에 유튜브 내가 구독 알람 설정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졌는데 네. 이거는 이분들이 가치화 형성도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쭉 위로 올라오는 영향을 위로 쫙 뻗치고 있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의 60대가 트레바리 활동을 많이 할 것이냐 뭐 그렇진 않아요. 그죠. 러닝크루에 가입하지 않고 거기는 등산 모임을 하겠죠. 여전히 항상 회장을 먼저 세우고 네, 맞아요. 뭐 총무 세우고 다 이게 감투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있고 네. 그래서 이 소속감을 갖고 네네네. 같이 잔을 돌리고 근데 등산 크루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몇 시 어디까지 모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닉네임 얘기하고 올 사람만 알아보고. 이게 이 다른 문화. 내가 선택한 거냐? 네. 소속되는 거냐? 심지어 그 소속의 상당 부분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소속으로 가는 그게 달랐다라는 거라서 개인화 세대라는 게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대를 관통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가 진원지였고 가장 익숙하고 그게 원래 이들의 세상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듣다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이 세대에 나타나는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동시대 효과, 그리고 코호트 효과가 같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풀어보면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걸 좀 타임스팬을 늘려서 네. 문화와 관습을 같이 공유하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본다는 거죠. 그런 효과도 있고 연령 효과도 있고 이런데 그럼 그 이런 효과가 어느 하나가 딱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나요? 이 세대라는 거를 설명할 때
보통은 그러니까 세대의 기본은 네. 근본은 어쨌든 코호트입니다. 아. 코호트를 설명을 하는데 네. 한국을 코호트만으로 설명하니까 아. 잘 안 맞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 설명을 설명 해보려고 방식이, 하니까. 예. 근데 왜냐면 왜 이렇게 서로를 우리가 싸우는 왜 이렇게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힘들어하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달랐구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시대였구나.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았던 거고 네네. 다른 시대인들인데 네. 동시대에 살고 있었구나. 같은 공간에서 라는 거여서 그래서 첫 번째 명제가 나옵니다. 같은 나라에 산다, 다른 시대에 산다. 굉장히 딱 예. 이해하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제 이런 뭔가 세대에 관련된 이론적인 설명에서 잠깐 조금 가벼워져서 본성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더라고요. 20대 개새끼론이라고. 저희가 하는 말도 꼰대 틀딱 이런 말도 그 윗세대를 좀 안 좋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성세대 쪽은 또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요새는 딸피라 그러잖아요. 체력이 없고 네, 바로 눕고 무기력하고 왜 그렇게 보는 건가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세대 그다음에 시대 충돌 속성에다가 앞서 우리 일부에서 했던 얘기랑 다시 또 쭉 연결이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갈등 증폭인 건 맞아요. 한국 외에도 예. 예. 난리야 난리. 아니 그렇죠. 미국도 미국은 문화 전쟁 내전 중이고요. 유럽은 이제 막 신나치 등장하고 이제 이민자 문제랑 여러 가지 막 뒤 엉켜가지고 막 가치라는 게 좀 많이 다양화되다 그런 것도 보니까. 있고 네. 그리고 인프라가 결국은 디지털 인프라가 네. 좋을수록 이 문제를 증폭시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원래 세대, 계층, 인종 다양한 갈등은 항상 갈등을 잘 관리 못하면 증폭이 됩니다. 근데 네. 전 세계적인 특히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는 미국만 성장하지 지금 네. 많이 약해요. 막 독일은 거의 마이너스고 지금 가장 독일의 강한 경제 대국이었던 한국도 사실 2% 이하로 계속 가는 거고 지금 중국은 억지로 성장률 만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었다 요새 뭐 좀 좋네 많이 하다 또 별로 요새 안 좋네 이러고 40... 있는 온갖 혼란의 시기인 게 왜냐면 이제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 저 사전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네. 자유무역 체제 같은 게 다 네. 흔들리잖아요. 막 글로벌 공급망 다 흔들리고 가짜 뉴스는 또 기승을 부리고 네. 기후 변화 같은 무서운 재앙도 막 다가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한국은 총기 소유 국가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또 막 이념 지역 세대 막 젠더 계층 막 근데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왜 이러지? 저도 책에도 이 말을 썼는데 좀 이게 한국 언론이 이제 입버릇처럼 그 떠들어대는 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권 때문만도 아니고 네. 뭐 영향은 좀 있겠지만 근엄한 이제 진보학자분들은 뭐 너무 살기 어려워서 을과 을의 싸움으로 세상이 치닫고 기득권위를 조장 뭐 그것만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근엄하신 또 우리 보수적인 학자분들은 뭐 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서열과 규율이 아니 다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의 큰 세대 집단이 사실은 사는 시대가 너무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네. 뭐 그런 거에다가 땅도 작은데 여기 다 모여서 사니까 그래서 시대 충돌이라는 갈등 증폭기를 우리는 바닥에 깔고 살고 있다라는 네. 첫 번째 그래서 아까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디지털 미디어 알고리즘에 따른 분화 이건 선진국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그래서 네.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필터 버블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뭐냐면 이 알고리즘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계속 어떤 좋아하는 땡기는 도파민 터지는 내가 도파민 터지는 것만 계속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속 내 세계는 그걸로 구성이 돼요. 필터링된 버블 내 버블 안에 사는 거예요. 네. 나의 세계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들끼리 모여서 사는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게 에코 챔버인 거고, 네. 유유상종의 세계인 거고,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해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역화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말들이 어렵네요. 네, 이건 뭐냐면 만약 이 사람들 좀 이거랑 달라 정보가 내가 아는 게 진실이 아닐 수 있으면 거부하는 속성도 있어요. 왜냐면 진실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왜냐면 내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는 게 마음이 더 힘들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것까지 막 뒤엉켜가지고 이 지금 굉장히 이 알고리즘에 의한 분화 실제로 최근에 나온 정치학 이제 번역 안 된 정치학 서적 중에 if then이라는 정치학 책이 있어요. 알고리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코딩을 배워봤는데 if then을 가지고서 이제 조건절을 거는 거잖아요. 코딩이라는 게 그런 것더라고요. 반복과 분기인데 반복을 시키다가 어느 시점에서 if 뭐뭐 하면 뭐뭐해. 그래서 조건을 조건절로 달라지니까 결국 알고리즘의 세계가 결국 세상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그거를 분석한 책인데 그래서 결국은 다른 세계에 살기 시작한 거다. 이걸 다시 또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같은 나라에 산다.
다른 세계에 산다. 그러니까 뭐 기성세대가 그 20대 싫어하는 이유 또는 뭐 반대로 20대가 기성세대 싫어하는 이유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시대적인 특성 그리고 한국이란 사회의 한국의 압축성장의 특성, 결과 지금의 특성이 네. 중첩이 돼서 왜 이렇게 힘들지 이 나라? 이렇게. 정말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다. 싸우는 거 좀 그만 보고 싶어요 네. 이제. 근데 또 그냥 좀 가벼운 질문들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20대들이 이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하는 말이 이제 기성세대들은 지금 세대보다 편하게 살았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그 세대의 힘듦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었다 덜 힘들었다라고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아 맞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때가 더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기성세대도 저는 이상한 거고.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거인지에 대해서는 감이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들이 살은 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의 어려움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발언 자체, 그 문장 자체가 갈등 유발적이기만 하고 효용이 없다. 억울함을 어디로 그냥 배출시키는 정도? 배출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네. 나 때는 힘들었어. 이거 글쎄 난 당신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모른다. 나 때는 이런 게 힘들었다. 아 그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겠네. 네. 근데 이런 거는 괜찮았다. 근데 이런 건 되게 힘들었다 우리가. 네. 그리고 당신들은 뭐가 힘드냐고 물어야죠. 그래야 대화가 시작되는. 그렇죠.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겠지만 저희 아버지 사셨던 거 보면은 항상 6시 출근해서 한 밤 12시에 퇴근하셨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살고 있지는 않아서 저만의 고충이 있긴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확실히 좀 기성세대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마음은 또 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죠. 그냥 그러니까 회사에 저- 그렇게 있으기만 그러니까 왜냐면 하면 되니까. 네. 일단 나가면 되잖아요. 제 아버지 세대가 더 힘들었다. 음. PD님 아버지 세대가 더 힘들었다. 아니다 지금이 더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이미 이 갈등 유발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말하지 말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사실은. 맞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